이 땅콩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만일 당신이 그까지 땅콩 봉지가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나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 사무장을 내리게 했을까? 이 재벌 오너 가족들은 정말 싸가지 없는 횡포들을 많이 해. 역시 재벌들은 직원을 머슴으로 생각해. 그 사무장은 해고 당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등등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1등석 손님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자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주어져야 그들이 주머니를 열게 되는지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며 이 맥도날드의 매뉴얼이 그렇게나 복잡하고 자세하여야 하는 이유도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한글 위키백과에서는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 있다는 의미의 속담이며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신은 디테일에 있다 라는 표현에서 유래하였다 라고 나오며 유사 속담으로 작은 자갈이 차를 뒤집는다 또 나온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손님에게 땅콩이 담긴 봉투를 그냥 건네주는가 아니면 작은 종지에 담아서 주는가의 차이를 모른다면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개뿔도 모르는 것이다. 이 경험적으로 나는 허드렛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안다. 이 철골 공사 중 일어났던 일이다. 이 작업자 한 명이 높이 8m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죽었다. 이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작업자들에게 헬멧을 쓴 뒤 이 밴드로 턱에 묶고 허리에 있는 보호줄을 안전 작업줄에 반드시 걸어놓고 일하라고 교육했다. 경찰이 와서 살펴보니 헬멧의 밴드는 턱에 묶인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있었고 보호줄은 걸려있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일까? 이 노조나 한겨레에서는 책임을 안전관리자나 건설사 사장에게 돌리는 습성이 있다. 정말 그럴까? 이 유치원생들도 아닌데 안전관리자가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작업자들이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잔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산재 사고라도 발생하면 이 전부 사장이나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집단은 도대체 뭐냐? 성공할 남자 고르는 법. 이 결혼 상대자를 만나려는 여자에게 주는 조언은 다음과 같다. 여자에게 있어 사랑은 특히나 지금의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을 때 보다도 완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또한 너희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남편이 될 남자보다는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여라. 효도를 지상 의무로 생각하는 남자, 부모 말에 절대 복종하는 착한 남자, 마마보이, 이 부모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남자, 과묵하고 말없는 남자, 가족보다 친구가 먼저라고 떠들고 다니는 남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남자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어째서 나는 효도를 지상 의무로 생각하는 남자를 내치는 것일까?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면 효자와 불효자에 대한 수많은 구전설화들이 등장하지만 내가 군대에서 읽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찾지 못하였기에 여기에 간략히 쓴다. 어느 마을에 원님이 새로 왔는데 그 마을에는 유명한 효자도 있었고 악면 높은 불효자도 있었다. 원님은 그 효자와 불효자가 각각 호라버리지를 모시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고는 그 두 사람을 불러서 효자를 칭찬하고 불효자에게는 너도 효자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면 효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며 효자를 따라가 이렇게 어떻게 홀아버지를 모시는지를 보고 배우라고 하였다. 그래서 불효자가 지켜보니 이 밥상을 차린 후 자기가 먼저 숟갈로 국을 먹어본 후 아버지가 드시도록 하였고 밤이 되니 이불을 깔아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으며 이 아침에는 아버지 옷을 먼저 입고 있다가 아버지가 깨어나자 벗어서 입혀 드리는 것이었다. 이 불효자는 효자되는 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이 밥상을 차려 가져간 후 자기가 먼저 숟갈로 국을 먹어보았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밥상을 엎으며 소리쳤다. 이제는 네가 애비 음식까지 위아래 없이 처먹는구나. 이 불효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숟갈이 날아왔다. 이 밤이 되어 이불을 깔아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발개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제는 네가 애비 잠자리마저 뺏는구나. 이 불효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주먹이 날라왔다. 불효자는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아침이 되자 마지막 과제였던 아버지 옷 입고 기다리기를 하였다. 아버지는 눈을 뜨자마자 아들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더니 이 쌍놈의 새끼야, 이제는 애비 옷까지 탐내냐 라며 덤벼들어 옷을 찢었다. 이 구전설화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이 효자나 불효자나 똑같이 그 부모가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종종 독자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는다. 이 젊었을 때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바람까지 피우면서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20 몇 년 만에 형편없는 몰골로 집으로 왔는데 이 나를 중고생 시절부터 알바시켜 생긴 돈으로 화투치고 명품 사던 엄마가 점점 아버지가 지금까지 전 재산을 사업한다고 하면서 다 날려왔는데 이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시네요. 등등. 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들이 수북하지만 생략한다. 이 내 조언은 한결같았다. 이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려라. 내가 기부를 하면서 절대 돕지 않는 대상이 있다. 자녀가 있음에도 아무도 찾지 않고 이 쪽방에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다. 어느 종합병원에서 그런 노인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면서 3명의 자녀가 있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불효 자식들이라고 하며 지원을 요청했을 때 내 대답은 그 인간이 예전에 인간 말종이어서 그런 겁니다. 지원할 생각 없습니다. 이었다. 딱 하나만 물어보자. 너희 부모는 흥청망청 돈을 써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도 잘 아는데 네가 결혼 후 어렵게 장만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하면 즉시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것이냐. 어쨌든 지금쯤이면 내가 왜 효도를 지상 의무로 생각하는 남자, 부모 말에 절대 복종하는 착한 남자를 피하라고 하였는지 이해하였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과묵하고 말 없는 남자는 왜? 이 평생을 같이 살 상대인데 말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식사를 하면서도 조용히 밥만 먹을 것이고 음, 그래도 좋을까? 이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 날리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이 친구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다. 이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남편이 가족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할 경우 그것을 감수할 여자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 이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봉급 생활을 하건 간에 부자가 되기에는 애초부터 싹이 노랗다고 내가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세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할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내 호주머니 속으로 건너와 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들이 지갑을 열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나는 타인에게 무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직접 검증하며 깨닫게 된 사실이지 이 나이든 꼰대의 일방적 생각이 전혀 아니다.